네, 안녕하세요. 미대 입시 컨설팅 전문 하이미대입니다. 자, 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1 여러분들 혹시 홍대 미알보 양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고 계시다면 홍대 입시에서 좀 많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내년도 26학년도 입시부터는 미알보 양식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6학년도 앞으로 변화될 새로운 미알보 양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식이 크게 변화를 했는데요. 원래는 과목으로 구분이 되던 미알보 양식이 유형 중심으로 선택 구조가 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5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교과 부분에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5가지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드로잉, 그 다음 두 번째로 조형, 세 번째로 매체 활용, 네 번째로 감상, 5번째로 진로, 이렇게 5개 교과 활동의 유형이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과목별, 교과별 학기당 한 건에 대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유형 중심으로 복수의 과목에서 활동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술 교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술 교과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3개의 미술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미술활동을 진행을 했어도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하나밖에 작성을 못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한 교과 안에서 여러 개의 미술활동이 있다면 그게 유형별로 작성을 가능하다 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각 유형별로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유형인 드로잉 유형 보면, 드로잉은 사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드로잉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활동,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디자인 컨셉이나 공간 드로잉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드로잉을 진행을 한 활동을 미술활동 보고서의 드로잉 유형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형 활동인데요. 조형 활동은 2차원 또는 3차원 조형 활동으로 조형 언어라고 하면 점, 선, 면,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러한 조형 언어를 기하학적 추상 형태를 이용한 평면 또는 입체 구성 활동으로, 이 조형 활동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기하학적 추상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것은 드로잉 활동에 좀 가깝다 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조형 언어를 활용을 해서 어떤 학생의 어떤 무언가를 표현을 하는 추상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조형 활동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활동은 조형 활동이고, 세 번째 활동은 매체 활용 유형인데요. 사진, 그리고 비디오 하면 영상 매체, 그리고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 확장을 통한 표현 효과를 탐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과거에 좀 고전적인 미술활동, 그냥 종이나 캔버스에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아닌 사진, 그리고 비디오,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컴퓨터 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표현 매체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확장을 하면서 학생 본인의 표현 효과를 탐색하는 활동이 이러한 매체 활용 부분에 속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감상이 있는데요. 감상이라고 하면은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활동. 그 다음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른 미술의 교류와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는 활동.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으로, 감상은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이 작가가 되어서 미술 작품을 표현하는 활동이 아닌 기존에 있던 어떠한 작품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서술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 감상 활동에 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유형으로는 진로 활동이 있는데요. 진로 활동의 경우 자신의 진로 및 희망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희망 전공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 발표, 설명,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그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활동이라고도 정의가 되어 있고, 사실 뭐 희망 전공, 그러니까 희망 전공에 대한 진로를 조사하는 건 사실 미술 활동 자체로서는 강력하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차라리 희망 진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설명을 보시면 작품 제작을 통해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연구 방법 등을 자신의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표현하는 활동, 이 부분이 가장 미술활동 보고서 안에서는 좀 강력한 활동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가 2026학년도 지금 고2 학생들부터 좀 변형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5개의 활동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이거를 미리 알면 뭐가 좋냐면, 이제는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때, 국가 부분을 구성을 할 때 이 5가지 유형을 미리 고려를 하고 생활기록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미리 알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유형을 미리 고려해두고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고, 그리고 교과 활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비교과 활동은 사실 이런 유형별로 변화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활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아무런 공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은 현행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교과의 뭐 활동의 개수라던가 비교과 활동의 개수라던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교과 활동, 미술 활동 보고서의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 과목 구분에서 유형 중심으로 선택 구조가 개편되었다. 그리고 교과별 원래는 학기당 한 건의 활동만 적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유형 중심으로 복수의 과목을 기재할 수 있겠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5가지 유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고1 그리고 고2 학생들은 입시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보다는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술활동 보고서 홍대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질문 있으면 뭐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